11살 동생을 살해한 14살 형 사건이 소년 범죄에 경각심을 더했다. 4월 3일 방송된 TVN 알아두면 쓸데있는 범죄 잡학사전 알쓸범잡이에서는 2001년 11살 동생을 살해한 14살 형 사건을 되짚었다. 이날 방송에서 권일용 프로파일러는 2001년 벌어진 14살 형이 11살 동생을 살해한 사건을 말했다. 부모는 24시간 식당을 운영하느라 바빴고 14살 11살도 아들이 있었다. 어느 날 부친이 귀가해보니 작은 방에 11살 아들이 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11살 아들은 이미 사망한 지 꽤 시간이 지났고 14살 형은 사라졌다. 수사팀은 누군가 침입해 둘째 아들을 살해하고 큰아들을 유괴했다고 접근했다. 하지만 얼마 후 사라진 형이 강력한 용의자가 됐다. CCTV에 동생의 사망 추정 시간이 지나 외출하는 형의 모습이 찍혀 있었기 때문 14살 형은 좀비라는 이름으로 미니홈피를 운영하고 있었고 군대 다녀와서 살인을 마음껏 즐기는 것이 꿈이라도 적었다. 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손도끼를 구입했다고 적었다. 권일용 프로파일러는 이 정도 사회적 분노는 보통 30대 전후에야 쌓인 분노가 표출되는데 14살 아이가 이런 게 믿어지지 않는다. 고 말했다. 당시 학교 친구들은 좀 이상한 친구 정도로만 생각했다. 선생님은 장래희망의 살인업자라고 적은 것을 보고 부모에게 치료를 권했지만 부모는 너무 화목하고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고 있다며 위하해했다. 동생을 살해하고 외출한 형은 14시간 만에 검거됐고 가방 안에서 동생을 살해한 손도끼가 발견됐다. 권일용 프로파일러는 아이와 면담한 결과 아이가 키도 작고 몸집도 작으니까 매일 팔 운동을 했다고 한다. 열심히 운동하고 손도끼를 들고 달려가면서 나뭇가지를 치는 연습을 했다. 1년 정도 연습하니까 자신이 생긴 거다. 고 범행 과정을 전했다. 이어 권일용 프로파일러는 이제는 실행해야겠다. 그런데 될지 안 될지 궁금해서 그 희생자가 바로 동생이 된 거다. 엎드려 자고 있던 동생을 손도끼를 뒷머리를 내리쳐 살해하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의 표현에 의하면 이제 내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 동생에게 잘 가라고 인사했다고 한다. 라고 전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14시간 배회하는 동안 다음 범행을 시도했지만 다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거나 하는 바람에 실행에 옮기지는 못한 채로 체포됐다고 권일용 프로파일러는 1000명 넘는 범죄자를 만났지만 이런 말을 하는 아이는 처음 봤다. 한 명씩 죽이는 건 재미없을 것 같고 건물 폭파같이 여러 사람이 죽는 걸 보고 싶다고 했다. 고 전에 거듭 놀라움을 안겼다. 표창원 범죄수사 전문가는 언론이 답을 찾으려고 게임에 몰입했다. 게임 중독이라고 이야기했지만 학술적이거나 의학적인 근거는 없다. 한 가지에서 답을 찾으려는 것은 섣부르고 위험한 것이다. 며 부모님은 마음이 있었지만 애착을 형성할 정신적인 체력적인 여력이 없었다. 학교도 진학과 성적에만 맞추지 아이가 사회화가 잘 되고 있느냐 교육체계가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고 분석했다. 당시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고 14살 형은 촉법소년으로 4년 단기 보호 처분을 받았다. 권일용 프로파일러는 소년범죄가 성인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며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 적극적인 심리치료가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은 TVN 알쓸범잡이 캡처, 뉴스N 유경상 기자, 뉴스N 유경상 YOOKS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 뉴스N
컴카피라이트크 뉴스엔 무단전제 재배포 금지.